안녕하세요. 인코레TV 김승천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저희 채널에서는 처음으로 아우디에게서 제공받은 시승차 같은데요. 올해 초에 국내에 런칭한 전기차 모델 중에 하나인 SQ6 e-tron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된 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기 전에 트리 컴퓨터 리셋 하겠습니다. 이걸 눌러가지고 누적 요거를 길게 눌러가지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뷰 마칠 때 성적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차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두 개의 모터로 구동되는 4륜 구동 전기 SUV입니다. 이 차가 만들어진 플랫폼은요, 폭스바겐 그룹에서 PPE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우디와 포르쉐가 전기차 전용으로 함께 개발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이라는 표현의 줄임말이 PPE가 되겠습니다. 이 차는 앞과 뒤에 모터의 출력이 다른데요, 아우디가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합산 출력은 360kW로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 반올림을 안 하면 489마력, 반올림을 하게 되면 490마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런치 컨트롤을 사용할 때에만 20kW가 추가적으로 높여져서요, 그래서 380kW로 마력으로 환산하면 516마력의 출력을 런치 컨트롤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토크는 앞에는 275Nm, 뒤에는 580Nm로 kgm로 환산하면 앞에가 28kgm, 뒤에가 59.1kgm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앞과 뒤 모터의 최대 토크를 합하면 87.2kgm에 해당합니다. 이 차의 휠 베이스는 2893mm이고요.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는요, CATL의 각형 셀을 갖고 있는 NCM 배터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우디가 발표를 하기를 니켈 함유량이 80%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11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배터리의 총 용량은 100kWh이고요. 그 중에 실제 주행에 활용되는 순 용량은 94.9kWh에 해당합니다. 이 차는 앞뒤 차축에 모두 5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을 갖고 있는데요, 이 SQ6 e-tron은 어댑티브 S 에어 서스펜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차에 신겨져 있는 타이어는요, 21인치고 앞에가 255, 45, 21, 뒤에가 285, 40, 21에 피렐리 P0 썸머 타이어, 그 대신에 전기차용 아우디용 순정 타이어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제가 거의 모든 차를 승차감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차의 승차감 실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는 어댑티브 S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스포티한 세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에어 서스펜션이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더더욱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당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이 노면 좋은 첫 번째 콘크리트 구간에서는 이 차가 스포티한 차라는 느낌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 다리 연결 부위를 통과를 할 때에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짧은 움직임,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 어떤 차체의 추가적인 무브먼트를 만들어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체의 움직임 제어가 매우 단순하고 깔끔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면은 계속적으로 울퉁불퉁한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사이에 이 땅에 깊게 이제 서너 군데가 파여 있는 곳을 일부러 밟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밑에 쪽에서는 충격이 생기지만 그게 탑승자의 몸에까지는 최종적으로 좀 걸러져서 오는 느낌이 강합니다. 자, 두 번째 구간에 왔습니다. 지금 아까와는 다른 상태의 노면이라는 것을 운전자와 탑승자가 알 수는 있어요. 그리고 조금 단단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차체가 이 지면을 향해서 이 차의 바퀴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듯한, 그래서 바퀴에서 어떤 그 자잘한 움직임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좀 이렇게 무시하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면의 미세한 변화에 대한 정보는 탑승자에게 주지만
전체적인 그러니까 몸에 전해주는 네, 그런 승차감의 느낌만큼은 그래도 편안한 수준을 유지를 한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야말로 에어 서스펜션 다운 그런 모습을 그 이름에 S라는 게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에어 서스펜션은 에어 서스펜션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차가 PP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차는 800V 기반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 충전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충전과 관련해 가지고 보통 제조사들이 발표하는 최고 빠른 충전 속도를 나오려면은 전압을 포함해 가지고 그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시중에 많이 있는 400V 짜리의 충전기를 사용을 하더라도 뭐 200 몇십 킬로와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전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아주 재미난 기술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뱅크 충전이라고 아우디는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400V 시스템에 물렸을 때 이 배터리 전체를 두 개의 뱅크로 나누어서 그 각각을 400V로 충전을 한다 라는 개념으로 아우디는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V 짜리의 급속 충전기에 연결을 했을 때에도 그런 800V 이상의 초급속 충전보다는 당연히 속도가 낮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충전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충전 기술을 적용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전륜 모터와 후륜 모터가 하나씩 있는데 이 두 모터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의 후륜에 들어가는 모터는 많은 전기차 모델에서 볼 수 있는 영구 자석형 동기 모터, 그러니까 PSM 모터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는 주행 중에 이 투모터 전기차이긴 하지만 웬만한 상황은 후륜 모터로만 차를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주행 상태는 구동력 배분이 0대 100이라고 보면 맞고요. 그리고 이 차의 전륜에는 후륜 모터와는 다르게 AC 인덕션 모터를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 전륜에 영구자석형 동기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AC 인덕션 모터를 활용한 이유는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평소에 주행할 때 후륜 모터만 거의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전륜 모터는 전력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바퀴가 공주를 하고 있지만 모터 안에서는 저항이 발생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는 영구 자석형 모터보다 AC 인덕션 모터가 모터 내부에서 생기는 저항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 저항이. 그래서 이 차의 전륜에 AC 인덕션 모터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후륜 구동으로만 주행을 하는 많은 상황에서 이 전륜에서의 불필요한 회전 저항을 줄여서 조금이라도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효율을 높인다는 이유도 함께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언제라도 운전자가 급가속을 하거나 아니면 코너에서 추가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거나 아니면 도로가 미끄럽거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작동 대기 상태인 이 차의 전륜 모터는 순식간에 회전력을 일으켜 가지고 두 개의 모터로 구동되는 전기차에서의 아우디의 콰트로 시스템을 경험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이 차는 평상시에 후륜 모터 위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평상 주행 시에 구동력 배분 비율은 0대 1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의 최대 토크를 다 활용을 했을 때 앞은 28, 뒤에는 59.1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앞뒤로 최대 토크를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행 상황에서는 앞뒤를 합한 최대 토크 대비 후륜 모터만의 최대 토크로 계산을 해보니까 뒷바퀴가 최대 토크가 한 6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앞뒤 모터가 최대 토크를 다 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32대 68이다, 구동력 배분의 비율이 라고 보는 것도 맞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주행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센터 터널에 이 아래에 드라이브 셀렉터를 누르면 되는데요, 그 화면에 이렇게 다양한 게 뜹니다. 이제 오프로드 모드도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효율 모드, 그 다음에 승차감 모드, 다이내믹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다양한 설정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스티어링, 서스펜션, 사운드가 있네요. 그다음에 운전자 지원, 그다음에 버추얼 콕핏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이 계기판의 어떤 모양에 해당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효율, 승차감, 다이나믹 모드를 하나씩 바꾸면서요, 순간 가속 능력 한번 좀 볼게요. 앞에 차가 좀 멀리 있으니까 효율 모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풀가속 해볼게요. 얘가 지금 약간
가속하다가 또 한 번 가속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같아요. 후륜 모터가 먼저 출력을 싹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지 않던 전륜 모터가 출력을 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2단 그러니까 쭉쭉 이렇게 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승차감 모드 한번 볼게요. 자, 승차감 모드는 서스펜션이 올라가네요. 승차감 모드로 하니까. 그러니까 효율 모드는 낮은 포지션을 선택하게 되어 있나 봅니다. 자, 승차감 모드 한번 잠깐 가속해 볼게요. 얘는 그 뒤에 출력이 먼저 나오고 앞에 출력이 나오는데 아까 그 효율 모드에 있었던 그 시차가 매우 짧아집니다. 거의 시차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다이나믹 모드 한번 볼까요? 다이나믹 모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리도 다르네요. 그쵸? 이게 소리가 나는구나. 가속감도 더 즉답성이 좋아집니다. 네, 그런 특징들이 있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주행 모드별로 그걸 좀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이제 이 차의 주행 중 소음 특성 확인해 보는 터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전면 유리와 앞도 유리까지는 이제 이중 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음 유리가. 근데 이제 21인치의 서머 타이어를 가지고 있죠. 전기차용 타이어지만. 자, 요 불 좀 미리 켜겠습니다. 어떤지 한번 보시죠. 맞은편에 차 지나갑니다. 일단 옆에 창을 통해 가지고 네, 운전자의 귀에 전해지는 소음의 변화는 차가 지나갈 때에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차도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좀 많이 큰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가 썸머 타이어라는 네, 그러니까 피렐리 P0 전기차용 썸머 타이어를 꼽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좀 상쇄할 수 있는 어떤 하부의 방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소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히려 다른 이렇게 썬루프가 있는 차들에서 느꼈던 이 위쪽을 통한 소음은 또 매우 조용한 편입니다. 맞은편에 큰 트럭 지나가는데 한번 볼게요. 네, 옆으로는 소음 변화는 매우 없고 그거는 매우 잘 잡혀 있습니다. 이제 이 타이어에서 비롯되는 소리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다소 크고 그 부분이 아쉽게 느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일단 앞에 있는 이 아우디 로고는 2D 디자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에어플랩은 액티브로 이제 열리고 닫히고 한다고 하고요. 배터리 냉각계통 뿐만 아니라 네, 브레이크의 쿨링까지 한다고 합니다. 휠은 이제 21인치를 가지고 있고요. 앞뒤가 사이즈가 다릅니다. 앞에는 25, 45, 21이고요. 네, 그리고 하중 지수는 106이네요. 그리고 피렐리 P0가 썸머 타이어를 꼽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고, 요 R0라는 표시가 아우디의 순정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는 6피스톤의 고정식 캘리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최근에 아우디들 보면은 이렇게 B필러에 아우디와 모델명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레이저로 각인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뒷타이어는 앞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뒤는 285, 40, 21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브레이크 캘리퍼는 플로팅 캘리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충전구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전동식으로 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충전구는 이렇게 DC 콤보 급속 완속을 다 충전할 수 있고, 또 저 오른쪽에 있는 충전구는 네, 완속 충전만 할 수 있게 네, 5핀짜리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닫는 버튼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요건가? 요것도 아니고, 요거는 이제 충전을 멈추는 그 버튼인 것 같고, 네, 이렇게 손으로 닫아야 되네요. 네.
뒷모습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일게이트 한번 열어볼게요. 예, 이제 트렁크는 이렇게 널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 2열 폴딩은 4대 2대 4의 비율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공간은 뭐 아주 충분하네요. 실내 공간은. 그리고 이제 조명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 짐을 실을 때 뒷차축의 높이를 낮추는 그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차의 높이가 지금 낮아지는데 보이세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폭스바겐 그룹에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들이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차에 있을 때만 이 짐을 이제 싣고 이렇게 다시 내릴 때 편하도록 그 뒷차축만 내리는 그런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죠. 아까보다 이제 많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 높이는 차가 움직이고 나면 원상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뒤에 테일램프가 다시 이게 올라가네요. 뒤에 테일램프가 OLED 2.0 테일램프를 갖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운전석 한번 볼게요. 날씨가 더우니까 시동을, 뭐 얘는 차에 타고 브레이크 밟으면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뱅앤올룹슨 오디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작부 중에 이제 미러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전조등 부분, 그 다음에 차일드락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스웨이드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 요런 마감은 여기와 대시보드 앞부분 그렇게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은 이렇게 팔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이 평면으로 이렇게 깎여져 있고요. 이 아우디 로고도 조금 평면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실내에 3개의 스크린이 있죠. 앞에 이제 버추얼 콕핏 플러스라고 하는 게 있고 11.9인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MMI가 14.5인치, 그리고 이제 10.9인치의 조수석 디스플레이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USB 포트는 이제 C 타입으로 그렇게 2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C가 잭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그 다음에 주행 모드 버튼, 그리고 비상등, ESP,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은 ESP라고 이제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오디오 볼륨과 그 다음에 껐다 켰다 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이렇게 스위치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로 한 번 하면은 D 레인지, 한 번 아래로 더 하면은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B 레인지, 후진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살짝 하면은 이제 중립이고요. 그 다음에 파킹 레인지는 파킹 브레이크와 동시에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앞부분이 열리는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스티어링 뒤에 패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요거는 어떤 용도냐면은, 그러니까 D 레인지일 때,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가 아닐 때, 요 왼쪽을 당기면 회생제동 단계를 끌어올리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낮추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0단계, 여기 계기판 표시를 보시면 왼쪽 하나 하면 1단계, 2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면은 더 이렇게 강한 회생제동력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차의 시트는 이제 헤드레스트 일체형의 그 스포츠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완전 전동식입니다. 그리고 이 요추지대 가운데에 있는 버튼이 있는데, 요거가 이제 마사지 기능이고요. 요거는 좌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파리가 들어왔네요. 뒷좌석은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은 따로 되지 않습니다. 폴딩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수동식으로 올리는 선블라인드가 있고요. 뒷좌석에 열선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 조절까지 가능한 3존 공조장치가 있습니다. 뒷좌석의 공간감은 충분하고요. 차의 크기에 비해서는 아주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뒷좌석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 핸들로 도어를 열 때 느낌이 뭐냐면요, 얘를 살짝 이렇게 하면은 안에 뭔가 이렇게 전동으로 움직이는 기구가
이 도 잠금을 푸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기계식과 전자식의 그 좀 묘하게 그거를 동시에 활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디 SQ6 이트론 모델의 차를 좀 실물을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이 차의 요 MMI에 있는 화면에서요, 요 차량하고 충전에 대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충전 먼저 볼까요? 충전 메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현재 SOC가 나오고 충전 목표량 설정이 있죠. 지금이 80%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리면은 경고문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려면은 80%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5% 단위로 할 수 있는 점이 좀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이렇게 권장 사용이라고, 그러니까 80%까지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브레킷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배터리의 온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발 시간, 이렇게 출발 시간을 설정을 해 놓으면 그때에 맞게 충전을 한다는 뜻이겠죠. 고속 충전, 귓구, 충전소. 요거는 이렇게 즐겨 찾는 충전소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 디스플레이부터 보면요,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영역이 있죠. 끄고 켜는 거, 설정 바꾸는 거, 여기에 보여줄 내용 항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스페이스 셔틀이라는 것도 있고 3D 스콧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그 테마를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바꾸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계기판 버추얼 콕핏이라고 그러죠. 요거 밝기 조절, 그다음에 여기 MMI도 밝기 조절 이렇게 있습니다. 조명 쪽에 뭐가 있냐면요, 실내등 먼저 볼까요? 실내등 보면은 이렇게 라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니터 아래에 이 간접 조명, 그거를 표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 부분은 이 드라이브 셀렉터를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면 부분이라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어디가 바뀌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마사지가 이제 시트의 그 버튼의 가운데에 마사지 온오프 버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상세 기능을 여기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고 강도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다 이렇게 있습니다. 서비스, 그 다음에 더보기에서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네. 운전 학습 모드라는 게 있네. 이게 뭐지? 이거는 좀 설명이 여기 따로 없네요. 서스펜션 트레일러, 그러니까 트레일러 연결할 때 에어 서스펜션이 불필요하게 아래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휠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바퀴 교체할 때 이렇게 서스펜션의 스트로크를 교체하기 편하게 좀 적정 높이로 고정해 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와이퍼 위치, 엘리베이티드 엔트리, 이게 뭘까? 이건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뒷좌석 탑승자 감지,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차에서 또 흥미롭게 여겨지는 부분은 뭐냐면요, 공조장치인데요. 공조장치에서 어떤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 차에 저 혼자 탑승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얘가 도어를 열고 닫음으로 감지를 하는지 아니면은 안전벨트를 그 착용했는지로 감지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시트 비어 있음이라고 하면서 이 그러니까 온도 표시에 조수석 쪽은 흐리게 보여주고 운전석 쪽만 이렇게 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저쪽으로는 바람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 뒷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방도 이렇게 시트가 비어 있다고 그걸 감지를 해서 얘가 그쪽을 이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 김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컴포트 어시스트. 요거는 보면은 웜 핸드, 웜 풋, 쿨 풋, 신선한 공기. 그러니까 좀 사용자가 자주 쓸 것 같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 4개의 단축키를 마련을 해 놓은 거네요.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차도 분명히 일정 단계 이상의 회생제동에서 뒤에 브레이크 등이 켜질 텐데, 아무리 해도 계기판에서는 그게 그래픽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 테일램프에다가 한쪽에다가 카메라를 붙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D레인지에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0단계인데 0단계에서 엑셀 한번 띄워보면은 네, 불이 들어오지 않죠. 자, 그러면 하나 당겨서 한 칸 채운 1단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엑셀에서 발을 띄면 네, 들어오네요. 한 칸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가다가 또 지금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가 한 칸, 그러니까 1단계는 뛴다고 항상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지금도 네, 안 들어와요. 아까는 분명히 들어왔잖아요. 자, 2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단계는 쭉 가다가 엑셀 뛰면은 거의 뛴 것처럼 해도 안 들어오네요. 자, 좀만 더 가다가 뒤에 차가 오니까 이게 2단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군요. 보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1단계에서도 안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면은 1단계로 해도 표시가 계기판에 잠깐 있다가 또 일정 시간 지나가면 없어져요. 저렇게 하얗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2단계로 했더니 엑셀을 놓으면 이렇게 흰색과 녹색을 반복하다가, 근데 어쨌든 2단계에서도 뛰면은 들어온다 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페달 모드인 B로 놓겠습니다. B로 쭉 가다가 엑셀을 놓으면 들어와요. 그리고 완전히 안 놓아도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들어오죠. 네. 근데 이게 어느 타이밍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까는 별로 머리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이 탑승자가 몸이 앞으로 많이 숙여진다 싶으면 그때 들어온다고 보면 맞더라고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D레인지에 놓아도 0단계에서는 안 들어오고 1단계, 2단계에서는 들어오는데 1단계에서는 완전히 뛰어야지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설정해 놓더라도 그게 긴 시간 고정되지는 않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생제동을 긴 시간 동안 계속 사용하고 싶으려면 D레인지가 아닌 B모드로 놓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차는 기어 위치가 D에 있을 때 스티어링 양쪽의 패드를 통해 가지고 회생제동 단계를 0, 1, 2, 3개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0은 그야말로 엑셀을 띄워도 지금 가는 것처럼 그냥 쭉 흘러가는 그 상태가 0이고, 이제 왼쪽을 하나씩 당길수록 1, 2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1이나 2로 놓는다고 해가지고 그 단계에 마냥 고정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제 0단계인데 자, 1단계를 했어요. 땡겨가지고 계기판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럼 그게 하얀색이 됐다가 녹색이 됐다가 해요.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 유지는 되는데요. 이러다가 엑셀을 완전히 한번 띄웠다가 밟으면 그 표시가 아예 없어져요. 2단계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 당겨가지고 2단계가 됐죠.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엑셀을 완전히 안 놓는 지금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단계가 유지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한번 완전히 띄고 다시 밟으면 그때는 다시 0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단계나 2단계 같은 거는요, 그러니까 그 속도는 줄이되 엑셀을 완전히 띄지는 않는 뭐 그런 시간이 지속이 될수록 얘도 지속되는 시간이 함께 길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정 단계에 고정하고 싶으시면 네, 이 기어 셀렉터를 아래로 한번 당겨 가지고 제일 회생제동도 강하게 하지만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는 B 모드로 하시는 게 제일 속편하고 간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까는 제가 항상 그 승차감 체크하는 구간에서 이 주행 모드 중에 효율에만 놓고 탔었거든요. 그럼 혹시 다른 모드로 놨을 때 어댑티브 S 에어 서스펜션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타는 그 구간을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짧게 이 효율 모드로 타고, 그러니까 노면이 계속 변하는 구간이죠. 그런 다음에 그 구간에서 다른 모드 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입니다. 네, 아까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효율 모드. 이 노면의 변화는 알 수는 있는데 좀 걸러져서 오는 느낌. 여기서 승차감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모니터의 표시에 차고가 일단 올라가요. 정상 높이로. 그런데 재미난 점은요, 밑에서의 생기는 그 자잘한 변화들이 말끔히 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데 오히려 이 효율에서보다 이 자잘한 변화에 대한 느낌을 더 걸러서, 한층 더 걸러서 주는 그런 특성을 바뀝니다. 다이나믹으로 해볼게요.
다이나믹은 다시 이제 차의 높이가 내려가고요. 뭐 예상하다시피 많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어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더라도 에어 서스펜션은 그러니까 그 제일 소프트한 거에서부터 제일 단단한 것까지의 그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장점을 이 차는 몸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차감이 제일 좋게 느껴지는 거는 이 이름처럼 승차감이다 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차의 제원표에 수록되어 있는 이 시스템 출력과 그다음에 전륜, 후륜 모터 각각의 출력을 비교해보면 좀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시스템 출력 앞뒤를 합한 거는 360kW로 되어 있어요. 마력으로는 이제 490마력에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앞에 모터의 출력은 140kW로 되어 있고 뒤에 모터의 출력은 그거의 2배인 280kW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합하면 420kW가 되거든요. 마력으로는 571마력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얘가 실제로 내는 출력은 그거보다 한 81마력이 적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뭐 요거에 대한 답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뇌피셜을 많이 섞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앞뒤 모터의 출력은 각각 높지만 얘는 이제 주행 상황이 다양하게 바뀌는 동안에도 때에 따라서는 앞에 모터가 출력을 다 낼 때에도 전체 시스템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뒤에 모터는 원래 가진 출력보다 덜 쓸 수가 있고, 또한 뒤에 모터가 출력을 다 낼 때에도 이 시스템 출력과 비교를 한다면 앞에 모터는 출력을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터의 하드웨어적인 출력과 이 시스템의 출력에서 60kW가 이제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투모터를 쓰는 4륜구동 전기차들은 그 차가 갖는 시스템 출력이 전륜 모터의 출력과 후륜 모터의 합을 단순 합계 냈을 때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쭉 뻗은 도로에서는 앞뒤 모터가 다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출력을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길이 조금이라도 굽어서 조향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후륜 모터는 힘을 다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 전륜 모터는 원래보다 힘을 조금 낮추거든요. 코너를 그러니까 코너를 주행하는 동안만큼은. 그런데 출력이 2차와 같이 되어 있으면 이론상으로는 이 조향이 들어간 상태에서도 후륜의 모터는 힘을 다 쓰고 전륜의 모터는 힘을 좀 빼더라도 이 차가 갖고 있는 고유의 시스템 출력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직선 구간뿐만 아니라 굽은 그런 구간에서도 이 차의 시스템 출력을 고스란히 다 활용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모터의 하드웨어적인 출력과 시스템 출력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차의 전륜 모터는 인덕션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후륜에는 영구 자석형 모터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높은 출력을 낼 때 그 전비가 더 뛰어나게 낼 수 있는 쪽은 영구 자석형 모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차가 있는 힘껏 출력을 내야 될 때 효율이 더 좋은 이 후륜 모터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역시나 그때에도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인덕션 모터인 전륜 모터는 좀 출력을 덜 활용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차원이다 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SQ6를 포함해 가지고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Q6 전체 모델은 총 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2가지, 그 이름에 퍼포먼스가 들어있는 싱글 모터 모델들은 가격대가 1억보다 더 아래로 이제 포지션이 되어 있죠. 만약에 SQ6를 고려를 하신다면 요거랑 가격이 가장 가까운 Q6 쿼트로도 고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둘을 좀 가격과 사양 차이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가격 차이는 900만원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사양 차이가 6, 7가지가 났었는데요, 그거는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고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차는 시스템 출력이 102마력에 해당되는 75kW의 출력 차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Q6의 런치 컨트롤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 Q6 쿼트로와의 제로백은 1.6초로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둘 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인데 SQ6는
좀 더 달리기에 적합한 어댑티브 S 에어 서스펜션을 갖고 있죠. 제가 Q6 쿼트로 모델은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이 카다록 상에 있는 Q6 쿼트로와 SQ6의 900만원 대비 이 사양 차이는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로백 뿐만 아니라 달리기 면에서는 꽤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SQ6를 현재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편드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 차는 성능 수준도 높지만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아무런 그런 장애 요소가 없는 그런 고성능 SUV, 그런 의미에서 두 차의 가격 차이를 비교를 했을 때 더 많은 분들은 그 둘 중에서는 Q6 쿼트로 쪽으로 더 마음이 끌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부분이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과의 비교일 것입니다. SQ6는 성능 수준으로 봤을 때 마칸 일렉트릭의 여러 종류의 차 중에 마칸 4S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4S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SQ6의 가격은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5년 8월 기준으로 1억 1,59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칸 일렉트릭 4S는 이 차보다 오히려 가격이 150만원 저렴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러면 당연히 마칸 4S 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SQ6의 이 가격은 이 풀옵션 상태의 가격이죠. 그리고 이거보다 150만원이 저렴한 마칸 4S의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최소 사양만 있는 그런 깡통 사양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포르쉐 홈페이지에 가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를 통해 가지고 SQ6와 사양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칸 4S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들은 다 넣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추가해야 되는 옵션 가격만 2,700만원 가까이가 됐고요. 그 결과 동일한 사양 수준이라고 비교를 한다면 마칸 4S는 SQ6보다 2,530만원 정도 더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SQ6와 마칸 4S는 가격적으로 같은 급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살 바에는 이거 사지 라는 그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디는 예전부터 실외 실내 조명의 진심이잖아요. 이 차도 지금 대시보드를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회전 깜빡이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 우측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저기에도 일부를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또 좌측 깜빡이를 켜면 좌측이 이렇게 되고요. 자, 비상등을 켜면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켜줍니다. 이런 거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SOC가 22%일 때 여기 100kW 짜리 급속 충전소에 왔습니다. 옆에 혹시 차가 오기 전에 한번 물려서 그 SOC 구간별로 어떻게 속도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은 60%대 중반, 20% 초반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전 중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에서 저런 그 애니메이션도 보여주네요. 이제 지금 SOC가 30% 중반대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전히 순간 충전 속도는 66kW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서 68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킬로와트로. 이제 배터리 SOC가 50%를 막 접어드니까 조금 더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69점 몇 이렇게. 충전 속도는 계속 60 중반에서 후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SOC 60%대에 접어들었고 속도는 조금 더 올라가서 70kW를 넘겼습니다. 71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80%까지 채울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70%대 SOC에 접어들었고요.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가서 73 kW 가까이를 찍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는 80%까지 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아까 이제 22%에서 시작했으니까 딱 50%를 채운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곧 알아서 충전기가 멈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분이 이제 경과를 했거든요. 그 100kW 충전소에서 와가지고 SOC 50%만큼을 채우는데 40분을 쓴 거죠.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배터리 용량이 100kWh로 크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군요. 근데 이제 얘가 목표량이 돼서 충전이 멈췄고요. 그 다음에
50분 가까이가 걸렸네요. 49분. 그러니까 22%에서 80%까지 채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58%를 채운 거죠. 57.43kWh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일렉베리 행사 기간이라서 생각보다 충전비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충전 속도. 엔진차들도 연료계 이렇게 보면은 그 주유기 모양 옆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주유구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 아이콘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 표시를 하는데, 얘는 재미난 게 양쪽으로 화살표가 다 있죠. 왜냐면은 충전 포트가 왼쪽 오른쪽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 차의 구조로 인한 좀 재미난 특색인 것 같습니다. SQ6는 국내에서 인증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412km인데요 제가 다양한 조건에서 주행을 해 보니까 이 차는 배터리 10%당 실제 주행하는 거리를 50에서 55km 정도로 보면 무리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발 컨트롤이 능수능란한 분은 뭐 55에서 60도 쉽게 찍으실 것 같습니다만, 좀 평균지어서 볼 때에는 그렇게 보면 무리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이 주행거리를 잘 뽑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세 개의 계절에는 10%당 50에서 55 정도를 보면 된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또 이 차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통풍 시트의 부재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좀 뼈 아프거든요. 그거가 없는 게. 근데 이 아우디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카탈로그 다운받아 가지고 보니까요, Q6 쿼트로, 그러니까 4륜 구동의 Q6도 앞자리 통풍은 없고, 오히려 이제 싱글 모터인 그 Q6의 그게 퍼포먼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모델만 위에 트림에만 앞좌석 통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한국에 안 들여오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고, 아마도 아우디 코리아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통풍 시트를 넣으려는 노력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이 차가 이렇게 스포츠 시트 플러스가 들어가서인지, 아니면은 뭐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서인지, 아니면 뭐 나파 가죽 때문에 그거일 경우에는 뭐 한 개 선택이 안 된다든지, 이런 류의 그런 선택의 제약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 자체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Q6의 네이밍이죠. 그러니까 재미난 게, 이 차는 싱글 모터인 후륜구동 모델이 있고, 그러니까 Q6가, 그리고 이제 4륜구동인 쿼트로가 있는데, 뭐 이 SQ6는 모든 게 다 쿼트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싱글 모터인 Q6의 이름이 Q6 퍼포먼스더라고요. 그리고 Q6의 사륜은 예상하신 대로 Q6 쿼트로고요. 그러니까 이름만으로 보면은 이 퍼포먼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륜 구동이 더 뭔가 강력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왜 그 후륜 구동 모델에 오히려 그 성능을 의미하는 퍼포먼스란 이름이 들어가게 됐을까 하는 부분도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또 이 차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차는 계기판에서 내 바로 앞차나 옆차선에 앞차가 있잖아요. 그거를 표시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차들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그것까지를 인식해서, 보이시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런데 정작 제 차가 엑스에서 발을 띄워 가지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또 여기서 보여주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깜빡이를 켜면 그것도 이렇게 보여줄 정도로 그런 그래픽에서의 친절함은 있는데, 이렇게 회생제동을 가는, 그러니까 기어 위치를 B에다가 놓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엑셀을 이렇게 갑자기 띄면 차가 확 쓰면 뒤에 분명히 빨간 등이 켜지는데 여기에서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궁금해할 뿐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어떤 연식 변경이나 이런 타이밍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면 되면 출고한 분들 입장에서는 더 편의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밤에는 좀 더 잘 찍힐 것 같아 가지고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앞차들이 가고 있을 때 저 차들이 지금은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저 차들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감지해 가지고 여기에서 표시를 해 줍니다. 자, 지금도 좀 보여드리면요, 이 차가 바로 전방에 있는 차나 이 측방의 전방에 있는 차, 그 차들 중에 어느 차가 브레이크 등이 켜지면은 그걸 감지해서 여기에 표시를 해 줍니다. 여러 대의 차가 있으니까 그 차들을 감지를 할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차인데 이 표시상에서 켜졌죠 벌써. 네,
지금부터 꺼졌고, 앞에 차가 이러다가 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켜지죠. 저 앞에 있는 차도 켜지고, 네, 바로 앞에 있는 차도 켜지고, 네, 이러는데 왜 내 차의 회생제동 때 빨간불은 좀 보여주면 어디가 덧나냐 이거죠.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차한테서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차의 너무 착한 캐릭터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는 Q6 이트론들 중에서는 제일 잘 달리고 또 편의사양도 제일 많고 가격도 제일 높죠. 그렇지만 이 차보다 가격이 몇천만원 더 낮은 그런 후륜구동 싱글모터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은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핏 보면은 큰 차이가 없게 보입니다. 즉, 이 차가 아주 고성능이고 고가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눈에는 큰 차별점이 없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차의 1억 1,500만원대의 가격은 높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올해 초에 국내에 런칭한 후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7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양을 보면은 매우 슬퍼지는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순딩순딩한, 그러니까 동생들과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겸손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겸손함이 이 차의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차가 이제 잠겨있던 도어를 열고 이제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새롭게 시동이 걸리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 가운데 MMI 화면에서 한 3번 또는 4번씩을 이 팝업 창에 응답을 해야 돼요. 이 차는 이제 시승 차량이기 때문에 마이 아우디 앱이 로그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생기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일반 고객들이 출고하는, 그러니까 마이 아우디 로그인이 되어 있을 그런 차들에도 매번 시동을 걸 때마다 이 화면을 서너 번씩 터치를 해줘야 된다면 그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제가 이제 불편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인데요. 이 차는 아우디 아이디로 로그인이 안 돼 있을 때 이렇게 매번 차에 타가지고 시동이 걸릴 때마다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경고문 팝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USB가 꼽혀 있는 경우에는 그거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차를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매우 주행 품질이 높은 고성능 전기 SUV를 원하지만 일반인들이 눈에 나는 고성능이요 라는 그런 표현은 굳이 하고 싶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께 이 차는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출력의 전기 SUV를 가졌다는 것을 언더커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께 이 차는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 차의 리뷰를 마치면서 이 차에 대한 총평을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차가 있다고 쳤을 때 그 차를 타보기 전에는 뭐 그 차가 크게 이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다가오다가 한번 이렇게 타보고 나면 달라 보이고 또 손에 빨리 넣고 싶어지고 그런 차 있잖아요. 이 차는 그렇게 이 차를 경험해보기 전과 후에 격차가 매우 큰 그런 고성능 전기 SUV였습니다. 또한 고성능이라고 해가지고 일상으로 이 차를 끌어들이기에도 아무런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없는 그런 차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의 리뷰를 위한 이틀 동안의 주행을 마치면서 주행 성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513km를 이틀 동안 탔고요. 그렇게 하는데 총 평균 전비는 5.2가 나왔습니다. 이 차가 국내 발표상의 복합기준 전비가 3.8이거든요. 그럼 그거보다는 단순 계산으로 하더라도 한 30% 이상 잘 나온 거죠, 비율상으로. 그래서 이 차는 배터리 10%당 50에서 55km는 무난하게 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초에 국내에 런칭한 아우디의 새로운 전기 SUV인 Q6 모델들 중에 가장 고성능 모델인 SQ6 e-tron 모델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차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더 많이 하시는데
도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